자, PV 그래프가 주어지고 나서 그 PV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PV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과정을 보자고. 이렇게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인데 이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 일단 요거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이상기태 상태 방정식 PV는 MRT라는 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맞아.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식이 뭐였어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나타낸 식 U는 2분의 3 nRT라는 식도 필요하고요. 기체가 한 일 W는 P 델타 V다 라는 식.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인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요 네 가지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일단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볼게요. A, B 과정은 뭐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정적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Q1은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일단 부피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일이 얼마다? 0이에요. 이게 0이라고.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걸 따져야 돼. 그럼 내부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고? 온도가 결정하죠. 그럼 어떻게 봐? 온도는 뭘 갖고 따지는 거야? 요거 가지고.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는 뭐와? P와 V 곱한 값에 비례한다고. 그럼 어떻게? V는 일정한데 P 값이 커졌죠? 그럼 온도가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어떻게 했다고? 증가했다고.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야. 이런 거 따져야 된다고. 그럼 나의 에너지가 증가해서 일한 건 없는데 그럼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많아졌겠니?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으니까. 그래서 Q1만큼 열을 어떻게 하다? 흡수한 거다. 이런 거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두 번째 BC 과정은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정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압 또는 등압 이렇게 하거든요. 정압 과정. 자, 여기서 열을 흡수했냐 방출했냐 마찬가지 따지는 거거든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인데 하나씩 따지는 거 봐.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럼 기체가 일을 했다 받았다? 일 했다고. 마찬가지 P와 V 곱한 값이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도 증가했다고. 나의 에너지도 증가했고 내가 외부에 대해서 일도 했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열을 흡수해서 일부는 나의 에너지를 높인 데 쓴 거고 일부는 외부에 대해서 일하는 데 썼잖아. 그래서 여기도 Q2도 뭐라고? 흡수한 거라고. 저런 거 따지는 게 다라고 얘기했잖아. 연락학 법칙은. 세 번째 C, D 과정을 보시면 저 그래프가 반비례 형태가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하려면 반비례한지 아닌지 문제에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온이라고 드릴게요. 등온,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온도가 일정하다고. 그 마찬가지 Q3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변화가 없다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얘가 0이라고. 근데 부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기체가 일을 했다고. 뭘 가지고 열을 흡수해서 그 흡수한 열을 다 일하는 데 썼다고. 네 번째 과정을 보시면 DA 과정이에요. 정압 과정이죠. Q4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이거는 어떤 과정? BC 과정과 반대되잖아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이를 받았죠.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감소했죠.
원래 열 출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받으면 나의 에너지는 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에너지도 줄고 열을 받았잖아. 일을 받았다고 그만큼을 다 갖다 버렸다고 방출한 거예요. 그래서 열을 흡수했냐 방출했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연락학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표현해 보면 요 과정에서 Q1만큼의 열을 흡수했고요. 요 과정에서 Q2만큼, 요 과정에서 Q3만큼 흡수했고, 여기선 Q4만큼을 빠져나오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저런 사이클을 보고 각각의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갔는지 낮아졌는지, 기체가 일을 했는지 일을 받았는지, 열을 흡수했는지 방출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질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그런 문제들 풀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또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보면 요거 갖고 하면 너무 짧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PV 그래프인데 여러분들 그래프 하나에 정압 팽창, 등온 팽창, 단열 팽창을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커져. 요 과정을 뭐라 부른다고? 정압 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압력이 일정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는 거. 등온 팽창을 그려볼게. 등온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과 부피는 뭐 한다고? 반비례한다고. 그래서 반비례 형태로 쭉 그려줘요. 이게 등온 팽창이라고. 하나만 더 그릴 거예요. 단열 팽창이라는 거. 단열 팽창이면 단열 팽창 보세요.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에서 단열이니까 열 출입이 없어요. 팽창했으니까 기체가 일을 했죠. 그럼 뭐야?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온도가 낮아져야 된다고. 이게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PV 곱한 게 일정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단열일 때는 PV 곱한 값이 등온일 때보다 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단열 팽창. 그래서 그래프 요 세 가지를 저 세 가지 조건을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달아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죠. 이게 다예요. 연락하기. 요거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문제 푸시면 돼요. 연락학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복잡한 문제 하나가 있나 없나. 그렇고 연락학은 조금 라이트하게 갔어요. 또 필요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게 없을